저에겐 올해 95세가 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시집 오자마자 남편을 잃은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힘든 시간을 버티며 혼자 가정을 일궈냈습니다. 할머니 품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일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실패의 순간마다 저를 지켜주었던 지혜의 힘. 이제 그 힘으로 제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4.3 때 아버님이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3대 독자인 아버지를 낳고 세상을 살아오셨던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셨던 이런 부분들을 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겪었던 이야기, 또 4.3 때 겪었던 그런 아픈 이야기, 4.3의 그 아픈 역사의 과정에서도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면서 그 해방의 공간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욕망들이 상당히 충만한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눴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저는 가슴 벅차게 다가왔었고요. 이제 4.3의 어떤 역사가 아픈 역사만이 아니라 희망을 일궈내는 그런 역사에도 간직하고 있구나라는 걸 세상 깨닫게 되었던 거죠. 당시는 이제 4.3 반미 자주항쟁, 계승대회, 항쟁 계승대회 이런 것만 학생운동권 내에서만 진행됐던 당시였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가족한테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 4.3 유족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를 우선 회복시켜드려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당시로서는 이제 국회에 이제 4.3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운동을 처음으로 제기하게 되죠. 아직까지도 진상조사가 저는 명확히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좀 더 추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주국제공항에 비행장 내에서 이제 유해 발굴이 300여 호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DNA 조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200여 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영문도 모르는 채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해를 가족들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내가 시민운동 영역에서 이제 계속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런 제도적인 접근, 법률 제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을 저는 배웠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삶에, 또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도의원이라는 그런 광역의회에 도전함으로써 우리 제주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에 기반해서 아마 도전했던 것 같고요.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70이 되셨는데 지금도 계속 하시는 이유를 물었어요.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 독거노인도 있고 진짜 어려운 가정도 있대요. 근데 자기가 매일 가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돌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이 계시면 병원에 연락도 줄 수 있고,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어떤 공동체 사회에 감동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인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마음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도시 종합계획을 세웠던 게 2002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이제 특별자치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제도시 종합계획을 더욱더 가속화시키죠. 규제 완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준을 계속 유지해 옵니다. 물론 부분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긴 했지만 정작 도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는 성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규제할 때는 규제를 해주고 풀 때는 풀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규제의 합리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 지역의 이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서비스 산업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게 주로 이제 관광, 호텔 숙박업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게 되고요. 좋은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신산업, 내지는 이제 융복합 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고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도정과의 어떤 우리 국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런 협력적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되고 그게 저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국가로 구체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연구와 또 노력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는데 시급히 좀 궤도에 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용의 도를 좀 지키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한쪽으로 또 차서도 안 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 균형이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중용의 힘을 좀 보태야 된다고 보고 또 저는 또 모자란 게 많기 때문에 또 항상 채우는 또 과정 또 많이 차면 비우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정치인으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